자, 선임포. 오늘 선임은 노희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게스트는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모신 것은 이 대통령이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그 과거사 문제 일부 해결하고 왔는데 이게 김준혁 의원 이거 문제입니다. 이번에 가시면 요거 한번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건의하신 거라면서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고. 했다고 그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조세희 탄광. 예, 조세희 탄광을 이제 작년에 2번을 갔다 왔어요. 네. 1월 달에 이제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회 결의안도 제가 그 발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유해 발굴이 이제 끝내 실패를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조세희 탄광 자체부터 잠깐. 아니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그래요? 예 네. 갔다 와서 바로 대통령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며칠 전에 조세희 탄광을 다녀왔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생 탄광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유해 발굴이 이번에 좀 안 됐는데 유해 발굴을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통령님이 그거 저 양수기로 물 빼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붕괴가 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몰 사고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양국이 이걸 의제로 만들어서 이걸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해줘라. 80년 이상 수몰된 채 그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번에 이제 한일 양국 의제로 좀 됐는데 그 얘기는 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조세희 탄광은 짧게 해주셔야 예, 됩니다. 짧게. 조세희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라고 하는 데 있는 해저 탄광입니다. 아하. 일본 내에서 가장 석탄의 질이 좋다라고 평가받는 탄광이었고요. 그런데 해저 탄광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채굴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징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채굴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1942년 2월 3일 날 136분의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들 포함해서 183명이 거기서 수몰돼서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유해발 정부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나 유해발굴 너무하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100명이 넘는데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이었죠. 강제징용 맞습니다. 예, 100%. 네.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이었기 때문에도 또 유해 발굴 안 하는 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강제징용과 관련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심한 해저 터널과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갖고 있는 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을 굉장히 꺼려 했었죠.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도 아무 관심이 없었고 거기서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 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네. 아니 저는 뭐 역사 전공자고 한일 간의 근대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그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2015년에 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반대 운동하고 2010 그 사도광산 네. 3년 전에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네. 반대 운동 열심히 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인명 사람이 죽었고 유해 발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건 이념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이제 하더라고요. 관심이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일본 국군은 이 강제징용 문제나 이런 거 꺼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호응했잖아요. 예. 왜 호응했을까? 그거는 일본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지금 거의 고립되는 상태 아닙니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에 대지진의 서막이 막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어떤 교류나 아니면 연대가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중국 그러기 편만 먹지 위해서 마. 예. 우리 쪽으로 좀 와. 그렇죠. 그것도 이거잖아요. 강한 상태에서
사실은 그 다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계속 거부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일본인들도 같이 죽었단 말이죠. 일본인들이 한 40여 명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내부에서도 진상조사해야 된다. 유해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이 조세이 탄광 여론이 있으면 우키시마호 예. 우키시마호는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우키시마호는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강제징용자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여러 사람들이 돌아오는 배가 출항하자마자 한 30분 있다가 폭탄에 의해서 터져버렸거든요. 무려 3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상한 사건이죠. 우키시마호는 저는 우리 저 뉴스공장에서 공장장님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고 같이 하시죠. 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본의 강제징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서 생생하게 그런 이야기를 진술할까봐 죽여버렸다. 이런 그 의심이에요. 가설, 네. 의심이 네.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설과 의심일 수도 있지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외할아버지도 저 강제징용 갔다 오신 분이셨는데 어려서 그 북해도로 끌려갔다 오셨거든요. 그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은 이야기를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예. 요 우키시마호는 일본 국군은 절대로 의지로 삼고 싶지 않아 하겠죠. 예. 그렇죠. 의제를 삼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의제를 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근거였어요? 그 왜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 배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은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이 사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도 이제 우키시마호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다. 일본은 좀 미군 기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내부 폭발입니다. 폭침. 예. 우키시마호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예. 이 진상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 구체적인 활동을 모르겠네. 그 현재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말 나온 김에.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선생님. 예, 전태삼 선생님이 지금 이 우키시마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몇 차례 좀 뵙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키시마호 단계 앞에 제가 이제 이 장생탄광 문제를 먼저 좀 집중 좀 하고 있어서 요거 먼저 일단 해결하고 그 우키시마호 문제를 좀 들어가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음 달에 지금 수중 수색 재개한다고 하던데. 예. 근데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제 왜 다 언제까지 시민단체한테? 이제 나서겠죠. 네. 이제 나서는데 사실 그 조금 아까 봉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예.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모금해 가지고 그 잠수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작년 8월 25일 날 유해 발굴한 거 우리 잠수사가 한 겁니다. 두 분의 잠수사가 예. 들어가서 유해 발굴을 한 건 너무 참 기쁜 일인데 이 잠수사분들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말 현장 가서 보시면은요 잠수사분들이 너무 힘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그대로 정부가 나서서 네. 예산을 확보하고 나름의 한일 양국의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정상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곧바로 TF팀이 구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청와대하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키시마 기사. 명단을 한 3년 전쯤에 일본 정부가 일부 공개를 했어요. 예, 여태까지 공개를 안 하다가 탑승했던 조선인들의 명. 예. 근데 그걸 전체를 다 공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 일본 정부가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키시마호의 진상을 자기네들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걸 발판으로 해서 여기서 제안을 한번 하죠. 한일 양국이 그 문제되는 여러 가지 강제 동원과 또 저런 의혹 사고와 관련된 진상을 그런 내용이 규명하는 있었대요. 진실 위원회 이런 걸 한번 만드는 걸 한번 본격적으로 우키시마호 해보면 좋을 것 얘기 같아요. 나온 김에 제가 그 모아봐야겠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장생탄광이 저 조선인 유해 발굴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 136분 중에 반 정도가 대구 경북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이 함경도, 평안도 분들도 계십니다. 북한도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지. 그러니까 아, 좋다. 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DNA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쪽과 협력해서 유해 발굴을 같이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명예회복 또 피해 보상 이런 걸 같이 하자. 그래서 남북 관계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힌 것을 거꾸로 장생탄광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뉴스공장에서 좀 더 좀 치고 나가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요거는 요것대로 근데 이건 이미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일본이 인정하고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상끼리 만나서 우키시마호는 일본이 전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이거는 다 쉽지 않은 일인데 자료 증거들을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소리치자고요. 어디까지 와서 멈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말 나온 김에 아유 잘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 제가 자료 쭉 정리해서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